안녕하세요. 환경화학 임동희입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 온라인 수업 2장 5번째 수업에서 요 당량 무게 하다가 다 끝내지 못했고, 자, 이번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당량 무게에 대해서 500원짜리 동전과 그리고 1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이해를 했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전공 용어로서 당량 무게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당량 무게를 이제 정확하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당량 무게는 다른 말로 그램 당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 equivalent weight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정량적으로 반응하는 물질의 양을 서로에 대해 당량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equivalent라고 했죠. 거래를 하든지 화학 반응을 하든지 동등한 가치의 물질들이 서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주고 덜 받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당량이라고 하는데, 그 당량을 그램 단위로 표시한 것을 우리가 당량 무게라고 합니다. 자, 앞에 500원짜리 10g이죠. 그 10g의 당량 무게는 500원짜리가 5개의 가치를 가지고 10g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의 가치당 2g이다 라는 말과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풀어서 설명하면 화학 반응을 하는 단위 질량, 그 대등한 관계를 우리가 당량 무게, 그램 당량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반응의 상대 물질 1몰에 대응하여 반응에 참여하는 양입니다. 보게 되면 요 탄산이온은 H 플러스 1몰에 대해서 얘가 1몰이 있을 필요가 없죠. 얘가 탄산이 0.5몰만 있어도 1몰의 H 플러스랑 반응을 하겠죠. 그게 당량의 개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1몰의 탄산이온은 2몰의 H 플러스를 중화할 수 있고, 또 이게 우리가 탄산이온은 2당량이다라는 거예요. 자, 탄산이온이 2당량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2당량입니까? 수소이온이죠. 수소이온을 잡아낼 수 있는데 그 가치가 수소이온을 2개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당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당량 무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3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당량 무게를 500원짜리 10g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당량 무게를 계산하는 첫 번째 방법은 원자나 이온의 당량의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원자 및 이온의 그램 당량은 원자량이나 그 이온의 분자량, 원자가 되겠죠. 원자량에서 원자가를 나눠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칼슘은 2 플러스죠. 칼슘이 가지고 있는 원자량은 40g이죠. 몰당. 40에서 요 가스 2 플러스 가스를 나눠주면 이게 그램 당량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20g per equivalent가 되겠죠. equivalent. 또 마그네슘도 그렇고 또 나트륨도 그렇고, 나트륨은 23인데 1가기 때문에 이게 1로 나눠줘서 이게 당량 무게가 되고, 또 음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가기 때문에 1로 나눠주고, 또 그리고 황산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가기 때문에 2로 나눠주면 이 값이 당량 무게가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분자입니다. 분자는 그 원자들의 화합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분자가 가지고 있는 당량도 이 분자량에서 양이온의 가스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황산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황산은 2개의 수소를 낼 수가 있죠. 다른 말로 하면 1몰의 황산이 존재하면 2몰의 수소이온이 방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기 2를 해주면 49 그램 per equivalent죠. 이게 당량 무게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염산, 수산나트륨 이런 것들도 다 가스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CA가
2 플러스죠. 그렇기 때문에 2로 나눠주면 이런 값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도 탄산칼슘도 칼슘이 2 플러스이기 때문에 2로 나눠졌고. 쉽죠? 세 번째는 원자나 이온이 아니라 산화제 또는 환원제의 경우입니다. 자, 이거는 조금 특이합니다. 자, 물론 산화 환원은 우리가 3장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지만 간단하게 보면 산화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물질로부터 전자를 뺏어오는 거죠. 환원제는 그 반대가 되겠고. 자,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 시 주고받는 전자의 수로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산화제와 환원제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에서 프로톤, 즉 수소 이온이 서로 전달받고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산화의 반응일 때는 주고받는 전자의 개수로 주고받는 전자의 개수로서 나눠준다는 것. 예를 들어서 중크롬산 칼륨 같은 경우는 이제 물에 용해하게 되면 K2, 그러니까 K 플러스, 이몰의 K 플러스랑 그다음 Cr2O7 마이너스가 생성되겠죠. 그리고 과망간산 칼륨 같은 경우 보게 되면 K 플러스 이온과 K 플러스 이온과 그리고 MnO4 마이너스 이온이 생성됩니다. 자, 요거는 물에 들어가면 완전 헬이 되기 때문에 K 플러스 그리고 MnO4 마이너스는 따로 이렇게 존재를 하죠. 그러면 MnO4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전체가 마이너스 1가니까 산소가 4개 있죠. 그러면 여기는 2, 4, 8 산소는 마이너스 2가로 우리가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쪽은 마이너스 8 여기가 전체가 마이너스 1이니까 Mn은 어떻게 됩니까? Mn은 플러스 그렇죠. 7이 되겠죠. 7. 자, 그런데 왼쪽은 플러스 7이고 오른쪽은 얼마입니까? 2가죠. 그러면 7에서 2로 바뀌었다는 것은 전자를 몇 개 얻었습니까? 전자를 그렇죠. 5개를 얻어야지 말이 맞죠. 그리고 요 왼쪽에 있는 H랑 또 오른쪽에 있는 산소랑 그 값을 서로 비교해서 개수를 맞춰주는 거죠. 총 전자는 5개가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관여하는 전자는 요 5개입니다. 산화 환원 반응에서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전자를 주거나 또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전자를 받지를 못하죠. 요 MnO4 요 마이너스가 전자를 5개 받았다는 말은 다른 무언가가 또 전자를 5개를 줬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고받는 전자의 수는 요 5개가 됩니다. 그리고 요 H 수를 왼쪽 오른쪽 맞추면 여기는 또 개수를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망간산 칼륨 같은 경우는 요 분자량에서 158 분자량에서 주고받는 전자수 5개를 나눠주면 이 값이 그램 퍼 이퀴발런트라는 거. 자, 우리가 당량 무게를 세 가지의 경우를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즉 원자나 이온일 때 원자가로 나눠주면 되고 분자일 때는 당연히 분자량에서 양이온 가스로 나눠주면 되죠. 그리고 산화제와 환원제일 때는 독특하게 주고받는 전자의 수로 이렇게 나눠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알칼리도를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크게 두 개의 화학적 단위와 그리고 공학적 단위가 있습니다. 화학적 단위라고 하는 것은 요 이퀴벌런트, 즉 당량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즉 용질의 당량수로 계산하는 것이고, 공학적 단위는 화학적 단위로 표현된 것을 한 번 더 환산을 해서 탄산칼슘의 양으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 화학적 단위는 먼저 용질의 당량수를 알아내면 됩니다. 그 당량수는 화학 반응할 수 있는 개수를 의미를 하는데, 이 당량수를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떤 물질이 어떤 특정한 무게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무게에서 당량 무게를 나눠주면 그게 당량수라는 거죠.
반응물의 무게라는 것은 g으로 나타내죠. 그리고 당량 무게는 gram per equivalent니까 두 개로 나눠주면 남는 거는 equivalent가 되겠죠. 자, 요 화학적 단위를 계산하기 위해서 당량수를 알아야 되고, 당량수를 알기 위해서 당량 무게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공학적 단위는 이렇게 앞에서 나온 이퀴발런트의 개념이 나오게 되면 그 이퀴발런트 개념을 탄산칼슘의 이퀴발런트 그리고 그램, 즉 당량 무게로 우리가 환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공학적 의미에서 뭐 물의 수질의 지표를 나타낼 때 뭐 경도라든지 또는 이온 교환 수지에서 어떤 교환 용량을 나타낸다든지 그런 것을 나타낼 때 탄산칼슘의 양으로 나타내면 조금 수월합니다. 희한하게도 이 탄산칼슘은 분자량이 100이죠. 100g per 몰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100g per 몰의 값을 분자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위를 맞춰주고 또 계산을 할 때 공학적으로 편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통적으로 탄산칼슘 양으로 환산해서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기인자랑 용량, 세기인자랑 그리고 용량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비교해서 드리면 우리가 세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pH입니다. pH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리터의 물이 있다라고 봤을 때 그 1리터의 물의 pH를 측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pH가 10입니다. 그런데 그 pH를 10을 1리터의 물을 반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그 500ml의 pH가 5가 되지는 않죠. 그대로 10이죠. 그거는 우리가 세기로 나타내는 세기인자인 반면 알칼리도 같은 경우는 만약에 1리터에서 수소 이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1몰이라고 하면 그 1몰은 양이기 때문에 1리터의 물을 500ml로 나눴을 때는 처음의 1몰의 용량이 0.5몰의 용량으로 줄어들겠죠. 그런 것이 용량인자, 용량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칼리도는 pH처럼 세기의 인자가 아니라 용량의 관점이라는 것.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요 pH를 우리가 물을 반으로 나눈다고 해서 세기가 작아지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하지만 요 알칼리도 같은 경우는 10의 마이너스 3승몰의 NaOH가 있으면 이거의 알칼리도는 얼마입니까? 이거는 자 Na 플러스 OH가 각각 10의 마이너스 3승몰이 있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OH 마이너스 이온이 몇 몰 존재합니까? 이게 똑같이 10의 마이너스 3승몰 존재하죠. 맞죠? 이렇게. 그러면 OH-가 10의 마이너스 3승몰이라는 것은 알칼리도는 얼마입니까? 이만큼의 동등한 양의 이만큼의 수소 이온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알칼리도죠. 그래서 알칼리도는 10의 마이너스 3승몰이다. 다른 말로 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몰의 수소 이온을 받아낼 수 있다. 중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네, 이런 개념이 용량인자가 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